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드디어 2024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입 조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게 가입이 돼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청년 내일저축계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또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30만원이 지원되고 어떤 경우 10만원이 지원될까요?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매월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는 초과하나 100% 이내라면 매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금은 뭘까요? 추가 지원금은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활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추가 지원금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 내일저축계좌 누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조건 많이 까다롭습니다. 선정 기준도 조금 어려운데요. 가입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청년의 소득, 가족의 소득 재산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유형, 즉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른데요. 차상위 이하는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보다 적어야 차상위 이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청년의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이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차상위 초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표로 한 번에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청년의 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어떤 소득이 반영될까요? 세전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럼 언제의 소득을 반영할까요? 신청 전월의 소득, 즉 4월의 소득을 반영합니다. 어떤 자료로 반영할까요? 4대 보험,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반영합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급여 이체 내역 등 소득 금액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무슨 말일까요? 가족은 누구를 포함할까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가족의 범위부터 확인할게요. 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원가구를 말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서 조사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청년 가구만 조사합니다. 혼인했거나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청년만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은 무슨 말일까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소득평가액과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직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 기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량 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차량이 있다면 월 소득이 1,000만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차량가액 전액이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닌데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재산 반영에서 면제되고 장애인 자동차도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자동차는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어떤 자동차일까요? 승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차량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도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 최소 5월 20일까지는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에 비슷한 사업을 지원받았는데 또 지원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가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 내일채용공제,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입만 되면 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직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면 최대 6개월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하고 중지 기간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고 만기도 연장되지 않으니 꼭 필요하신 경우 중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군입대나 임신, 출산한 경우라면 2년간 적립중지도 가능하고 적립중지하지 않고 유지도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과 재산이 늘었다면 중지될까요? 청년의 소득만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즉, 가입 이후에 재산이 늘어도 자동차를 운행해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적립 중지되고 가입 기간 동안에 적립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차상위 이하로 선정될까요? 아닙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된다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형성 지원센터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에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